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0세 시대와 변화하는 인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100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100세 시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와는 매우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100세 이상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약 80세, 여성이 약 87세에 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효진 씨의 아버지는 올해 94세가 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 증손녀에게 "왕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도 건강을 챙기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진 씨는 200세 시대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트랜스휴먼이라는 용어로 뉴스나 신문에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신체적 및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트랜스휴먼 시대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명 연장 기술. 우리가 살고 있는 트랜스휴먼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생명 연장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공장기, 유전자 편집, 줄기세포 연구 등은 모두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공관절이나 심장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생명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확장. 트랜스휴먼 시대에서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뇌와 컴퓨터의 연결 장치와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학습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막아라 질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로 트랜스휴먼 운동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는 하루에 10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섭취하며 연간 1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의 방식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영양소는 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코큐텐, 포스파티딜세린 등입니다. 이들 각각의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방산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우울증 및 불안감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이나 견과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큐텐. 코큐텐은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심장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코큐텐의 수치가 감소하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의 기능을 지원하는 인지질입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과 인지 저하 예방에 기여합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 외에도 운동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강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요즘은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 운동 처방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여러분의 몸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상 예방과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의 종류가 있지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좋으며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대사율을 높여줍니다. 유연성 운동은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각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강검진의 필요성.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꼭 활용하세요. 저도 건강검진을 통해 심장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부해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활자의 시대였고 우리는 종이와 연필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상의 시대입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전자펜을 사용하여 비대면 강의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의 방법이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해보세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무작정 책을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외워서 다음 주에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확장되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시도를 해보세요. 우리는 문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직업적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나아가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세요. 젊은 세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관찰력은 단순히 외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외출은 왜 중요할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나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밖으로 나가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관찰력을 길러보세요. 우리는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어떤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패션, 기술 등을 관찰하면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들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거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바뀌는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번째, 만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지원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 관계에 중요할까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손절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손절의 시대가 아닌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주소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작은 이모티콘이나 커피 쿠폰을 붙여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여러분만의 팬덤이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100세 시대와 변화하는 인간 시대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루었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요소, 막아라, 질병 공부해라, 나아가라, 만나라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